안녕하십니까. 허리가 아픈 분들이 운동을 할 때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이런 거는 하는 게 좋다. 그게 이제 세 가지 하지 마라와 세 가지 하라. 그런 뜻으로 삼마라 삼하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허리 구부리는 스트레칭 함부로 하지 마라. 허리 근력 운동 함부로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 드렸더니 나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데 그래도 나도 이런 운동 하면 안 되나?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허리가 아프긴 아픈데 그게 근육이 약해서 아프고 근육이 뭉쳐서 아프니까 네가 하지 말라고 하는 마라 운동을 나는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삼마라 삼하라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6가지 경우로 나눠서 허리 운동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6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 마라탕 먹어야 하나. 제가 허리 운동에 관해서 여러분들을 뵙다 보면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왠고하니 어떤 분들은 그냥 윗몸 일으키기가 아니라 거꾸로 누워서 물구나무 서기 자세로 윗몸 일으키기를 해도 허리가 아프기는커녕 근육만 점점 더 커지고 튼튼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무릎을 대고 아주 살짝 플랭크만 하려고 해도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악소리를 지르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극단적인 경우를 보면 당연히 저 왼쪽 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요. 어떤 허리 운동이든지 해도 됩니다. 삼마라 삼하라에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모든 허리 운동 다 해도 되는 초록불이 켜진 분들이고요. 오른쪽 아래 계시는 이런 분들은 허리 운동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에 포함이 되기보다는 그 둘 사이에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애매모호한 형편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삼마라 삼하라를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경우 디스크성 요통의 증상을 낮은 통증부터 높은 통증까지 이렇게 쭉 나열해 드렸는데요. 여기 제일 아래쪽 이 두 경우가 바로 디스크성 통증에서 가장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언제나 허리가 아파요. 늘 허리가 아프고 몸을 조금만 틀려고 해도 길을 걷다가 방향만 틀려고 해도 허리에 누가 와서 대못을 콱 박는 그런 심한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첫 번째로 들겠습니다. 늘 아프고 움직이기만 하면 심한 허리 통증이 오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허리 운동을 선택하는데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만 허리를 움직여도 너무너무 아픈 이런 분들도 가만히 보면요. 아주 나쁜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마라에 해당되는 스트레칭을 하면 허리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허리 운동을 계속하는 그런 눈물겨운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아프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는 분들은요. 내가 하고 있는 허리 운동이 정말로 내 허리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 방사통 좌골신경통에 해당이 되는 분들. 다리로 뻗쳐가는 통증이 근육, 피부, 뼈 이런 데까지 통증이 뻗쳐가고 아주 기기묘묘한 그런 통증을 느끼는 방사통 좌골신경통을 느끼는 분들은 허리 운동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사통 좌골신경통이 있다는 이야기는 섬유륜이 완전히 다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타이어로 따지면 그냥 실빵꾸만 난 게 아니고 타이어가 전층이 다 찢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타이어를 떼우지 않고 계속 몰고 다니면 타이어는 완전히 너덜너덜해집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방사통 좌골신경통을 느끼는 분들은 허리 운동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많이 아프면 조심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아픈 것을 운동으로 이겨내려고 하다가 더 깊은 통증의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세 번째 경우는 뭐냐? 디스크성 통증 중에서 잠시만 앉아 있어도 엉덩이, 좌골 부분, 골반뼈랑 의자가 닿는 그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썩어 들어가는 듯한 통증, 불난 듯한 통증이 느껴져서 금방 일어서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년 동안,
10년 동안 나는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분들은 후방섬 유륜이 많이 찢어져 있고 예민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허리를 많이 구부리는 운동이라든지 디스크를 찢을 수 있는 강한 허리 운동을 하면 통증을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세 번째 경우가 됩니다. 좌위불내증, Sitting Intolerance라고 그러죠. 허리 운동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경우는요. 낮에는 그렇게 허리가 많이 아프지 않은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처음 움직이려고 할 때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 분들 계세요. 그러다가 좀 움직이면 괜찮아지고 그게 매일 아침마다 허리 통증이 다시 자기한테 찾아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보통 그 전날 나쁜 스트레칭이나 나쁜 운동을 많이 해서 그 나쁜 스트레칭에 의한 영향이 그 다음날 아침에 나타나는 거고 이게 매일매일 온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본인의 허리 디스크를 찢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분명히 아주 심한 디스크 붕괴, 디붕으로 변해 나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다시 찾아오는 허리 통증이 있다면 본인이 하고 있는 허리 운동을 하나씩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상황은 뭐냐? 우리 허리 통증의 일생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처음에 30대 좀 넘어서 한번 아팠다가 한 10년 이상 괜찮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아픈 허리 통증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심각한 통증이 되는데요. 반복됨에 따라서 인터벌이 점점점 짧아지고 그렇지만 아픈 기간은 길어지고 아픈 통증의 강도는 더 높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허리 통증이 반복적으로 재발할 때 조만간 아주 심각한 허리 통증이 찾아올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요통이 있다면 그분의 디스크는 점점점 찢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 운동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상황은 뭐냐? 다시 디스크성 통증으로 넘어가서 디스크성 통증 중에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가 바로 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0대 후반부터 그랬습니다만은 당장 허리가 아주 많이 아프지 않더라도 평소에는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동차 운전을 오래 하고 한 두세 시간 운전하고 휴게소에 내려서 화장실 가려고 차에서 내릴 때 허리가 바로 펴지지 않는 경우 혹은 방바닥에 앉아서 삼겹살 구워 먹고 오랫동안 회식하고 일었을 때 허리가 바로 펴지지 않는 그런 경우 이런 것을 디스코제닉 캐치라고 합니다. 허리 펼 때 어구구구 하면서 바로 펴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디스코제닉 캐치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내 허리 디스크 5개 중에 하나는 찢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프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요. 허리 운동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이런 분들은 허리 운동 정확하게 내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초록색 불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첫 번째는요. 78세 어르신인데 평생 처음 허리 아픈 분들 계십니다. 77년 동안은 허리가 한 번도 안 아팠던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평생 허리 아프지 않은 분은 허리 운동 얼마든지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80에 넘어도 평생 아프지 않은 분들은요. 허리 운동 어떤 운동이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들 그럴 수는 없겠죠. 보통 젊을 때 한두 번 허리를 삐끗하게 되겠죠. 젊을 때 한두 번 삐끗하더라도 한 번 삐끗하고 나서 그러고는 한동안 또 실방구가 살짝 났다가 또 아물면 그 타이어는 또 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옵니다. 한 10년, 15년, 20년. 어떤 분들은 평생 다시 안 아픈 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옛날에 한번 아프긴 했지만 오래전에 아팠다가 지금은 괜찮은 분들은 운동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아프지 않다면. 그 다음에는요. 허리가 아팠는데 이제 좋아졌어요. 찢어진 디스크가 힐링이 됩니다. 그 힐링되는 증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증상들을 보면서 내 디스크가 많이 힐링이 됐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 힐링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타이어 빵꾸가 메워졌으니 운동을 마음껏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지 않은데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다면 운동을 그래도
그게 해도 되지 않겠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허리가 아팠다가 통증이 많이 좋아진 상황이면 허리 운동을 해도 되긴 하나 그게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아팠다가 지금 안 아픈 이 상황이 완전히 디스크가 붙은 게 아니고 디스코제닉 캐치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몇 달 만에 한 번씩 재발하는 요통에 그 사이에 아프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내가 허리 펼 때 아구구 하는 디스코제닉 캐치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 다음에 내 허리 통증이 어떻게 재발하는지 그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허리가 혹시 더 아픈 건 아닌지 허리 운동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통증이 생기는 건 아닌지 이걸 잘 찾아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면 그 허리 운동은 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리 운동을 조심해야 될 6가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허리가 늘 아프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더 아프게 되는 그런 상황. 두 번째, 방사통, 좌골신경통이 있는 경우. 세 번째, 앉아 있으면 좌골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아픈 그런 좌위불내증이 있는 경우. 네 번째, 매일 아침마다 허리 통증이 더 심하게 찾아오고 낮에는 좀 낫고. 다섯 번째, 허리 통증이 자꾸 반복해서 재발해요. 여섯 번째, 평소에 허리가 아프지 않더라도 허리 펼 때 허리가 한 번에 펴지지 않고 아구구구구 하면서 펴는 분들. 여러분들 내가 산마라에 해당되는지 나도 마라탕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운동 뭐든지 열심히 하십시오. 식스팩도 만들고 코어도 단련하고 미리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나이 들어서 허리가 아플 때 복근 운동을 조금 살살해도 복근이 계속 남아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